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0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기타 작업하고 이제 배점이 20점이 돼 있죠.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가 있는데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 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매크로 작업해라 라고 돼 있어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이제 작업하래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G4번부터 시작해서 G12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G4번부터 12번이다. 그럼 지금 이 총점, 빈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학생별 성적의 총점을 계산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해라.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고요. 그때 이제 총점을 구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때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해서 요 5과목 점수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매크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있고, 거기 보게 되면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동일한 시트 B의 14에서 C의 15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생성하래요. 그리고 그 단추에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총점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단추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 단추를 우리 B의 14번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그러면 지금 요 영역에다 만들어 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단추를 만들 때는 개발 도구 찾아가면 되죠. 해서 개발 도구 찾아가고요. 여기 삽입에 우리 양식 컨트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이콘 단추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B의 14번부터 시작해서 C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지정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총점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 만남 확인해주고 매크로 저장 위치 만남 확인해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켜져요. 그럼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확인이요. 자, 확인 눌렀더니 이제 매크로 이제 켜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칸부터 총점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sum 함수 쓰라 그랬으니까 는이라고 써주고 sum 하고 써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국어부터 사회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420하고 나왔죠. 그럼 요거 이제 채우기 핸들 쭉 해서 우리 G의 12번 셀까지 싹 다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채웠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기록 중지 시키면 돼요.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러면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 총점 들어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 단추 한번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총점이 싹 다 구해졌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는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목만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이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써져 있는 거 글씨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총점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목까지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봤더니 A3에서 G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3번부터 G3번 영역이 우리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곳이요. 이곳에다가 글꼴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만들고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그렇게 지정해주고 이 매크로는 도형에 가게 되면 사각형이라고 있는데 그 사각형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한 시트 2의 14번에서 F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하래요. 생성하고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서식 이걸로 이제 입력한 다음에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 서식이라는 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사각형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사각형을 만들 때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되죠. 해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 도형에 들어가서 이제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2의 14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번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 해주면 되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름부터 집어넣자고요.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하고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도형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도형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지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거예요. 해서 서식하고 써주고 우리가 기록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이요. 기록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요. 저장 위치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이요. 그럼 이제 매크로 켜졌습니다. 켜졌으니까 A 3번부터 시작해서 G 3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글자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표준색 빨간색이라는 거 글자색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노란색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 중지하면 됩니다. 기록 중지할 때는 우리 상태 표시줄 여기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개발 도구라는 이 메뉴 찾아가도 되죠. 이 메뉴에서 우리 기록 중지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중지요.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 다 했으니까 매크로 이제 다 만든 거죠. 그럼 여기 셀의 색깔하고 글자색 다른 걸로 좀 바꾸자고요. 자, 셀의 색깔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글자색은 하얀색으로 그냥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요 서식이라는 요 단추 좀 클릭 좀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원래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채우기색은 노란색, 글자색은 빨간색 그렇게 바뀌었죠. 그럼 요 매크로도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된다는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매크로 작업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차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서 차트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작업으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차트 작업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고 우리가 문제 풀 때 요 그림, 요 차트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트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동그라미 1번이요.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시기는 꺾건선형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처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우리는 세로막대형으로 바뀔 거니까 세로막대형 찍어주고요. 그 중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이 얘예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시켜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은 도둠체, 크기는 16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럼 문제 그림 봤더니 2019년 4분기 장난감 매출 현황하고 요 제목이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죠. 해서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는 차트의 제목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의 제목 선택해주고 얘를 이제 차트 위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위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2019년 한 칸 띄고 4분기 한 칸 띄고 장난감 한 칸 띄고 매출 한 칸 띄고 현황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입력해놓고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하고 크기하고 색깔 바꿔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되죠. 홈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도둠체 글꼴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도둠체요. 그래서 우리 쭉쭉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 도둠이라는 게 있고 도둠체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상에서 도둠체 그랬으니까 도둠체라는 거 요거 선택해 주고요. 글자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다 그랬으니까 16포인트 찍어 주고 그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파란색 찍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119 병원이라는 그 계열이 들어있대요. 자, 119 병원이라는 그 계열이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12월 그 요소에만 그랬어요. 12월 달께 지금 우리 회색이죠. 회색 요 막대기에만 뭐 해라?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자, 문제 그림처럼 요렇게요.
이렇게 이제 값을 표시하는데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2월 달 거 회색 막대기를 하나 선택하게 되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지금처럼 다 선택이 돼요. 우리는 이 모든 회색 막대기에다 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119 병원 요 막대기 하나만 그렇게 할 거죠. 해서 요 119 병원이라는 요 막대기 한 번 더 클릭이요.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요 막대기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요. 그랬더니 그 가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요걸로 이제 지정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문제에서 시킨 대로 바깥쪽 끝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 위치, 이 레이블의 위치가 다른 곳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바꾸냐?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게 되면 바깥쪽 끝에라고 여기 있어요. 만약에 다른 게 선택이 돼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깥쪽 끝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세로축은 그랬어요. 그럼 세로축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최소값은 지금처럼 1억으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표시 단위를 1000으로 그렇게 지정한 다음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세로축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세로축에서 우리 더블 클릭하게 되면 축서식 대여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1억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최소값하고 0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1억 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우리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숫자가 막 바뀌어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요게 이제 숫자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지수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때 이제 표시 단위를 1000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단위하고 없음으로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스크롤 박대 좀 이동 좀 시킬게요. 여기서 이제 표시 단위 지금 없음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00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000으로 지정해라. 1000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1000이라는 요 글자가 이제 표시 단위로 이렇게 이제 누워서 붙었어요. 근데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똑바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요거 바꿔줄 때 요 글씨 있죠. 10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요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도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이라고 있죠. 자, 요거 이제 클릭해서 얘를 이제 세로로 우리가 변경시켜 주면 돼요. 세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더니 이렇게 바뀌었죠. 문제 그림처럼.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하고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차트에서 우리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 한번 클릭해 주면 돼요. 이런 곳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영역 서식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요 가운데 거 얘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효과라는 거 들어가서 우리 그림자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미리 설정이라는 거 클릭한 다음에 그림자는 이제 안쪽 가운데로 해라 그랬으니까 안쪽 중에서 요 가운데, 안쪽 가운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안쪽 가운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안쪽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갔고 테두리는 이제 둥근 모서리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테두리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테두리라는 거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 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체크요.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게 되면 이제 모서리가 둥그렇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문제 다 푼 거죠. 그래서 우리 차트 영역에서 우리 그림자 집어넣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 테두리 모서리 둥글게 할 때는 여기로 들어간다. 그거 이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문제상에서 제공해준 그 그림이랑 내가 만든 거랑 서로 비교 한번 해봐야죠. 비교해보고 혹시나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니까 어디가 잘못됐나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매크로랑 차트랑 두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혹시나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